더 남았을 때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정청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10년 전 3월 10일 저는 컷오프 되었습니다. 많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3, 4%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청래를 잘라놓고 무슨 면목으로 표를 달라고 하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말을 듣고 당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재물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원 유세도 다니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저는 그때부터 당원 주권 정당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노력은 아니었겠지만 다행스럽게 123석으로 한 석 많아서 제1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원들께서 정청래는 선당 후사의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고 그것을 겸손하게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선당 후사 실제로 자기 이익을 과 무관하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저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저의 이러한 더컷 유세단 지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하신 일이 아주 좋고요. 그것을 하시기 몇 년 전에 저도 낙천되었을 때 제가 오리알 유세단이라고 해서 바로 그 전신 활동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짝짓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77조 3항은 바로 그러한 위반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당의 지도부가 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도 그렇지 과거에 없었던 일을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자율적으로 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딱 모여서 지도부가 모여 앉아서 거의 이게 시스템으로 진행되듯이 했는데 그걸 자율적으로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그냥 인정하고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석 후보께서 당원들의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 자발적인 노력을 짝짓기라는 이런 약간 좀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정청래 모두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한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그래서 동지적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 그리고 제5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연대하면 승리했고 평택은 분열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통합하고 또 당 밖으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빨리 추진하고 그리고 진보당, 정의당, 사회민주당, 기본소속 등과는 손잡고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후보를 내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라도 단일 후보를 내서 보수 세력과 1대1로 맞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에 저는 민주당 정체성과 그리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그리고 네 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관계상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께서 또 이런 부분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통 통합과 당 밖으로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통합하면 이긴다 그러는데 정청래 후보님이 아까 공천 못 받고 유세를 하면서 했던 지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 총선은 21대였죠. 그때 민주당이 123석, 122석이 국민의힘이었잖아요. 새누리당. 안철수 당이 38석을 얻었어요. 그 단일 안 해도 이겼습니다. 우리 울산에 무슨 조국혁신당과 통합해서 이겼습니까? 진보당하고 했지. 0.8%짜리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면 이긴다는 것은 저는 바로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야권 세력이 통합되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 당대표가 된다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1년 뒤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30 없이 2030 없다는 게 제 슬로건인데 정말 우리 젊은 2030 세력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1년 동안 하고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진보 영역을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안별로 연대하다가 총선이 다가오면 그때 이 문제를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총리를 하셨으니까 김민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 정책이 A, B, C, D, E, F, AI 3대 강국, 바이오, 컬처, 방위산업, 그리고 에너지산업,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I 혁명 시대이고 제가 12월 달에 하정우 AI 수석에게 물어보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1등 미국, 2등 중국, 3등은 한국, 캐나다, 독일, 인도 등이 각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박태웅 의장께 여쭤보니 부동의 3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강국, AI 혁명 시대에 우리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실제로 5단계 케이크를 얘기하더군요.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칩, AI 데이터 센터, AI 모델, 그리고 AI 서비스 등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서 그 위상을 확실히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AI 시대에 실제로 국부가 많이 창출되고 실제로 반도체 수출로 추가 세수가 많이 거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래 대응 기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4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총리로서 이것도 혹시 설계를 같이 했는지 했다면 미래 대응 기금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정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BCD 프레임 자체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거의 제가 했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은 같이 논의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초수익 시대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다보스 포럼에 갔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최초로 하는 기본소득적 실험까지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적 선호와 짝짓기는 구별돼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시정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그 4가지 미래 대응 기금이 미래, 그리고 청년, 그리고 지방, 교육 이렇게 4분야에 걸쳐서 미래 대응 기금을 이제 만들자라는 건데요. 이 미래 대응 기금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총리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4가지 부분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는 청년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적 전환에 나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시대적 투자를 하는다는 차원에서의 미래와 인재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해서 네. 우선순위를 따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공약에서도 2030 세대위원회 또 4050 세대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030 청년을 위한 일자리, 주거, 양육, 보육, 그리고 교육 이 문제를 저는 우선적으로 좀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하는데요. 사실 제가 2030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번에 청년주택 5만 원을 제공하고 또 장보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년 10,000명씩 약 10만 명의 우리 청년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스스로의 그런 인생의 길을 찾고 창업의 기회, 뭔가 무역의 기회, 자기 직업을 찾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해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에게 ISA에서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를 줘서 자산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매칭으로 만들어지고 면세 혜택을 줘서 30초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지나갈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과 함께했던 정청래가 잘하겠습니다. 네.